신한피처스랩은 신한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DS가 참여하는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공동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과의 이제 협업 관점에서 상생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육성 트랙이라는 트랙을 통해서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피처스랩 올해로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육기업 대상으로 1,500억 원 이상의 직접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저희 그룹사와 함께 351건 이상의 협업, 그리고 521개의 저희는 동문 기업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함께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진출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상생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다각적으로 지원하려고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도화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드업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재무사업화 코칭이라든지 혹은 투자 전략 컨설팅 혹은 다른 정부 사업을 통해 연계하면서 뭐 팁스라든지 혹은 그 외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함께 연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신한벤처투자에서도 신한피처스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검토와 또 저희 그룹사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신한피처스랩 베트남과 재팬 채널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또 글로벌 진출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트랙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협업 트랙입니다. 저희 신한 그룹사와의 협업과 또 투자 연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모집 분야는 저희 신한 금융 그룹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전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분야로는 뭐 인공지능, 핀테크,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저희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와 함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보면 좋겠다 하는 트랙을 이제 고민하실 때는 협업 트랙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그룹사와 함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을 함께 진행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사업화 성장의 관점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그룹사는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DS.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과 서비스, 기술 솔루션을 기반해서 여기 그룹사랑 꼭 나는 협업을 해야겠다를 잘 고민해 주시고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각 그룹사에서 어떤 그 협업 과제를 가지고 어떤 협력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협업 트랙을 고민하는데 은행 혹은 카드, 증권, 라이프, DS 중에 여기랑 해야겠다를 이제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강점 요소들이 잘 담긴 사업 소개서나 IR 자료 한 부와 또 우리 해당 그룹사와 이런 협력을 해봅시다라는 협업 제안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저희 각 그룹사에서 잘 검토해서 여러분과 협력의 기회를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협업 트랙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성 트랙입니다.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큐베이션을 통한 성장과 또 투자 연계 지원을 해드리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여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육 관점으로 함께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모집 분야는 청년, 혁신기술, 글로벌 진출 이 세 가지 분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팁스 연계나 이제 투자 검토나 글로벌 진출 다각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출 서류는 이제 사업 소개서 혹은 IR 자료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도 이제 분야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좀 뒤편에 우리 각 트랙별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제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 발표가 진행이 되고 이제 웰컴 데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 한 해 잘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진행하실 때 기간 꼭 잘 지켜주셔야겠죠. 3월 25일 오후 11시 59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미리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항목이 필요하구나, 어떤 자료가 필요하구나 잘 체크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완성된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은 협업 트랙, 육성 트랙 조금 상이합니다. 하지만 협업 트랙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스타트업에 좀 열려 있는 방향이 있고요. 육성 트랙은 이제 청년 분야 혹은 글로벌 분야 혹은 이제 성장 분야로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요건도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다 또 상세한 문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 QR을 이따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찍어가 주시면서 혹시 오늘 좀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들이라든지 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를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좀 첫 번째 과제이긴 한데 저희는 총 11가지 과제를 일단 공고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14개의 과제가 모였는데 좀 묶어 가지고 11개로 좀 공고를 올렸고요. 크게는 AX, 그다음에 플랫폼 확장, 그리고 실물 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제출하신 부서는 모두 각각의 다른 부서이고요. 각각의 다른 니즈로 움직이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은행 글로벌 전략 쪽에서 이제 제출해 주신 과제들인데요. 한 3개의 유형으로 협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국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국외 무인 서비스 등 금융 솔루션 연동, 현지 디지털 스토어 구축,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5개 광고 및 타겟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저희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아예 현지 외국에서 좀 글로벌적인 사업을 이미 구축하셨고 거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이 있으신 분들을 과 함께 해서 저희 신한은행 금융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요즘 너무 화두죠. AX 추진입니다. 저희 신한은행도 올해 AX 추진을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말뿐인 AI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 내재화가 가능한 기업, 기술 내재화가 가능한 서비스, 이거를 저희가 좀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금융회사 내에서 온프레미스로 AI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오픈하고 저희 그 은행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같이 할 저희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GEO라고 이제 생성형 AI에서 저희 디지털 콘텐츠들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점포 내에서 CCTV 데이터를 가지고 손님들의 형상과 인식을 추적해줘서 AI로 분석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를 같이 뽑아내줄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업인 땡교요가 있는데요. 땡교요가 이렇게 주문하는 어플이지만 그 내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해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의 매출, 리뷰 관리 서비스를 도와주실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도 디지털 자산이지만 아직 법제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같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주실 기업도 좋고 아예 이런 서비스나 이런 프로세스를 신한은행과 함께 하고 싶다. 우리는 온프레미스로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데이터 쪽인데요. 데이터는 사실 이게 하나로 묶이면 좋을 텐데 각각의 부서가 각각의 올해 할 사업들을 어떻게 꾸려가고 싶고 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싶은지가 니즈가 다르다 보니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각각의 이제 메타에 맞게 이쪽 데이터를 내가 더 가공을 잘하고 업무를 더 확대시킬 수 있고 흔하지만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은행에서 이제 컨텐츠도 사실은 HTML 기반으로 좀 자유롭게 저희 내부도 내부 프로세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효율화해 가지고 짧게 단축시켜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루션도 외환 업무의 AI 접목 및 효율화도 사실은 AI이긴 한데 AI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심사 데이터, 그다음에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보유 기업인데 저희 외환 업무를 이제 좀 AI적으로 효율화 시켜 주시고 AX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시니어 고객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과제인데요. 시니어 중에서도 이제 요양보호사 시장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내에서도 수급 관리,
매칭,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관리 쪽에서 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저희 기업을 찾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영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의 두 개 영역은 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카드사의 고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고객에 밀접한 데이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사업화를 할지, 이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끼리만으로는 사실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드 데이터에서 공통점이나 아니면 특징점 같은 걸 뽑을 수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뭐 트렌드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고객한테 소비 데이터 같은 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부의 시선으로 고도화를 한다거나 트렌드 분석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 대상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도 법인 관련 분석이 좀 강화되신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얘기 나온 AI 영역인데요. AI 카드사도 사실 AI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AI가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고 하면 온톨로지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기업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구축하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기존 챗봇 수준의 머물러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로 뭐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질문 응답을 가능하게 하고 카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에이전트화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팩토링 기반 모델인데요.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지금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렌탈이라든지 선정산,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도 팩토링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제휴처를 확대하려고 지금 현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도 하다가 이제 지금 중단한 사업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현업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다음으로는 그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 채권 관리도 좀 수익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도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채무자 관리는 룰 베이스로 약간 초기 단계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AI가 됐든 뭐 스코어링 고도화가 됐든 이런 관련 분야에서 좀 경험이 많으신 스타트업이 계시면 같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고도화 기술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카드사는 사실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그 서비스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VIP 고객이 아니더라도 일반 고객으로도 가능한 거고, 카드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나온 분야 말고도 다양하게 고객에 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서비스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안서 접수하시면서 꼭 카드 업권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인데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권 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사에는 도입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신한카드에는 없다. 그런 서비스를 좀 같이 넣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현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카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계열사에 비해 저희 수요 과제는 두 개로 조금 간략한데요. 첫 번째는 AI 기반의 멀티미디어 제작을 효율화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 팀을 찾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작년 말부터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 광고를 올리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주식 시황 콘텐츠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황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장이 시작할 때 그리고 장이 끝날 때를 비롯해서 중간중간 이슈가 터질 때마다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AI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 제작, 편집에 이르는 그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빠르고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투자 니즈가 직결된 그런 고객들을 보유하고 계신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투자 잠재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곳에 우리 이제 디지털 특화 점포를 내는 것을 제휴로 정의를 하고 있다 보니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제휴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기존 저희에게 익숙한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법을 좀 파괴하고, 사실 뭐 요새 STO든 여러 가지 증권 관련된 비즈니스가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증권 서비스 생태계를 좀 근본적으로 넓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효율을 조금 실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저희 관습을 타파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은 언제든 호기심을 갖고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총 8개 분야에 8개의 수요를 제출을 했고요. 그중 이제 7개는 그 보험 밸류 체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인공지능이 아닐 수 있지만 그 7개 사업 모두 다 전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보험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좀 집중된 내용들이고요. 그 마지막 한 개 내용이 보험을 좀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자신의 보험을 좀 유동화시켜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업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급적 그 기술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이제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저희가 그 신한라이프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제안서를 실제 이행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현재 다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만나고 있는 파트너 회사와 연계할 수 있게 해서 그 협업을 저희는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명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AI 기반 보험금 심사 자동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그 단계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단계들을 사람이 개입하는 거를 좀 많이 줄이고 자동화시켜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AI 기반 실시간 3당 지원 및 음성 데이터 분석 고도화는 저희 그 보험회사에 그 많은 고객 문의 건이 콜센터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콜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답변하는 형태였다면 그 실시간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해서 그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코딩 에이전트 및 ICT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는 지금까지 그 ICT 개발을 직접 그 코딩을 개발자가 코딩을 했다면 지금은 AI로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코딩을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그 검증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AI로 코딩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그 코딩이 된 건지 좀 확인할 수 있게 검증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CT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4시간 실시간으로 그 ICT 운영 쪽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좀 헬스 체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상품 개발 전주기 자동화 인프라 구축은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세부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긴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업계에 없는 완전히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그리고 기술과 어떻게 결합해서 구현하면 좋을지를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부터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 보험 상품 관리 어시스턴트 수익성 최적화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M365 팀즈 사내 포털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이제 M365를 도입을 해서 내부 직원들이 업무를 에이전트 그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POC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OC를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단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저희 쪽 내부에 있는 특정 시스템 그 내부 오피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 원뎁스가 아니라 뭐 2단계, 3단계로 해야 되는 업무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솔루션을 갖고 계시다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가입 설계 및 언더라이팅 자동화는 일단 1단계로 저희가 진행이 돼서 그 보험 현장에 있는 보험 설계사님들이 고객님들한테 보험 가입 설계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보험 담보들 이렇게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20가지, 30가지 정도 수준으로 가입 설계를 하는데요. 그 가입 설계하는 부분을 고객 니즈에 맞게끔 자동화해서 설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구현은 했습니다. 근데 그 구현한 부분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정합성 있게 좀 고도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명기는 NFT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STO가 정확한 그런 그 워딩일 것 같고요. 그 현재 저축보험에 대한 권리를 그 양수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가입한 저축보험을 해약을 했을 때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해약 환급금을 보험사에 내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보험 그 해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동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미래까지 내가 대신 납부해서 더 많은 원래 그 생각했던 해약 환급금을 내가 대신 받아가겠다 하는 형태로 이제 양수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실제로 워킹되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룹사와의 협업이 주로 저희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X 및 클라우드 기반 금융 디지털 채널 고도화 DX 구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신한 자산 신탁이라는 이제 그룹사에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가진 혹은 역량을 가진 그런 어떤 곳이 있다면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 기반 대외 홍보 활성화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 제안을 그룹사에도 많이 하고 대사업 쪽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그 사업 어떤 영역이나 제안서나 아니면 회사가 어떤지 이제 보여줄 때 그런 저희 DS 아이덴티티를 좀 잘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일단 수요 과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지능형 통합 메시징 시스템 및 금융 DS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요건 역시 그 올해 이제 카드사에서 그 통합 메시징 시스템 뭐 고도화 뭐 이런 이제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어떤 역량이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에게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한번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를 좀 잠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닥터 송원강이에요. 너싱 로봇을 디벨롭하려고 그래요. 침대, 병원 침대 로봇. 예, 그거는 이제 특별한 생각인데 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아, 부분에 좀 예, 의견을 일단은 그 보험 본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생명보험 쪽은 없어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많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그 요양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서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자회사 형태로 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요양을 함에 있어서 보조해주는 로봇이나 아니면 기구들에 대해서 자동 어떤 좀 더 이렇게 그뭐 센서를 달아서 이제 그 요양 받으시는 분들을 그 상태를 더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양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업무를 좀 효율화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하실 때 그 이런 보조 기구를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그 솔루션까지 다 포함해서 그 로봇 기구와 다 워킹되는 어떤 거를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런 회사들이 현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규모 있게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와 함께 들어와서 제안하는 거는 좀 성공의 확률은 확실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게 아무래도 보험 회사가 이제 요양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주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신사업이고 부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반을 다 갖고 있는 플레이어 대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제안을 하셨을 때는 좀 이거를 검토함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들. 그래서 좀 더 패키지화해서 그 제안하시고자 하는 프로덕트랑 좀 더 이렇게 연결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같이 제안할 수 있는 회사를 함께 그 들어오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캐치 대표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그 공고에 트랙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퓨처스랩에 지원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당연히 신한금융그룹사와의 협업을 베이스로 지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육성 트랙과 협업 트랙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현실적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협업 트랙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그룹사 수요 과제를 기반으로 바로 협업이 가능한 기업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육성 트랙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 뭐 청년과 혁신기술, 뭐 글로벌 분야가 있지만 당장에는 우리 그룹사와 협업의 아이디션의 과제보다는 좀 더 이제 육성의 측면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신 기업분들
좀 육성 트랙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육성 트랙에 선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 그룹사랑 협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지금 더 성장하고 이런 기술과 청년 혹은 글로벌 진출이 중요하니 육성 트랙을 좀 선택하시면서 나중에 또 우리 그룹사와의 협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협업 트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수요 과제 기반으로 올해 협업을 좀 이제 핵심적으로 같이 추진할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김형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시간 인수 심사 및 부당 권유 예방 솔루션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신한 라이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한의 기존 AICC 인프라의 플러그인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그 AICC에서 실시간 STT가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또 그 FC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지 그 인프라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유저가 존재하고요. 이제 한 개의 유저는 그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 분들이 이제 콜 상담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내려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상담했던 내용들이 스크립트와 어긋남은 없는지 좀 그리고 신규 스크립트를 만드는 그런 기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영업 쪽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보험 영업의 채널이 대면 채널이 있고 직접 FC가 만나는 채널이 있고 대리점 채널이 있고 저희 그 신한 라이프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대리점에 소속돼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전화로서 보험 판매를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서 보험 판매하는 채널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후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결국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해당되는 스크립트들을 이제 계속 마치 공격 무기처럼 이제 다듬는 용도로 씁니다. 좀 더 고객의 니즈를 좀 더 환기시키고 좀 더 그 전화 한 번으로 이제 보험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스크립트를 짜야 될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시간보다는 사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그 활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발표드린 것처럼 그랬던 게 조금씩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텍스트로 떨어진 거를 AI로 분석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더 임기응변적으로 잘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니즈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으로 있다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의 전략을 짜고 학생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런 컨셉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사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중증 장애 학생, 발달 장애 학생, 뭐 한부모 가정의 자녀 등 이렇게 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로 사회적 기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매월 전국에 있는 장애 부모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매월 줌과 오프라인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어떤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신한 카드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 대학 입시 장애인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신한카드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게 어떤 카드의 포인트나 또 우수 고객에게 이게 어떤 정도로 비중이 많냐면요. 초등학생만 발달장애 학생들이 2.6%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최근에는 경계성 지능의 학생들까지 합치면 10% 육박을 하고든요. 근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 서비스가 없어요. 네, 그런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네, 길어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간단히 또 코멘트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복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카드 직접적인 서비스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드사에서 보면은 복지 포인트를 연동한 전용 카드 같은 게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보통 그렇게 그걸로 수급을 하고 카드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휴 혜택으로 제공하는 그런 특화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제가 그쪽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게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딱 전용 카드로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고객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몇천 명의 정해진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 특화 서비스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저희도 이제 뭐 사회 공헌이나 그런 기획 관련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사실 확장해 볼 수가 있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뭐 아르민이라든지 그런 좀 유명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 카드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카드사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신다고 치면 전부 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계열사들이 전부 다요. 예, 그래서 그건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용 카카오택시 고가로지스 대표 김사영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아까 보니까 그 계열사 한 곳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쪽이든 아니면 카드, 보험, 캐피탈 다 서비스에 대한 연계를 지금 이제 올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선택하는 기준, 지원하는 기준과 또 실제 계열사 실제 실무진들이 또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혹시 지원하기 전에 좀 이렇게 태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또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 그리고 협업 내용이 어디 그룹사에 가장 적합할까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사실 물리적인 또 상황적 여건상 모든 피드백을 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조금 가름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따가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또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상세한 내용과 또 타깃하는 좀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합한 그룹사를 좀 체크하면서 좀 양질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 페이먼트 피터 최입니다. 저는 신한카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전부 팩토링에서 철수를 했거나 철수를 하고 있는데 신한카드에서 이번 협업 트랙에서 팩토링에 진출을 하시거나 협업사를 찾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팩토링하는 업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산이랑 렌탈 그리고 태양광 쪽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쪽 산업이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스크도 많고 그래서 지금 렌탈 같은 경우에는 신규를 이제 안 받고 사업을 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은 아직도 이게 확장에 대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실패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준을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련 부분을 충분히 해소된 분야에 대해서만 좀 해보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로 마케팅 업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디지털로그의 손동규입니다. 안 그래도 딱 증권이랑 DS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브랜디드 컨텐츠 관련해서 과제에 적어주셨는데 제시하신 과제에 100% 딱 맞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컨텐츠 만드는 거를 저희도 고려를 했었는데 뭐 엔트로픽이라던가 구글에서 업데이트 한 번 하면은 그런 AI 스타터도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만드는 부분을 과감히 뺐어요. 그래서 컨텐츠 만든 다음에 운영 과정들을 이제 AI로 하는 건데 지금 신한은행에서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거를.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쪽을 담당하고 컨텐츠 만드는 건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증권 쪽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영상 기반의 컨텐츠를 그쪽 관련의 기술을 가진 곳을 찾고 있고 사실 저희가 증권 회사인데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라는 게 사실 업력이라 할 것도 없고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특성상 말씀하신 것 같은 뭐 클로드라든지 외부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기에 다소 제약이 있다 보니 그러한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를 같이 좀 해소해 갈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러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 실제 현업에서 어느 정도의 스펙을 요구하는지는 저도 이제 뭐 다음에 뭐 아까 말씀 주신 단톡방을 통해서 추가로 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음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들어오실 여력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한은행에서 지금 땡교육 사업 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은행과의 본업과는 상관없는 사업이긴 한데 이 땡교란 사업 모델은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츠랑 상당히 비슷한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궁금한 점은 신한은행에서 이 사업을 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 사업 모델 좀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배달 시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지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땡교의 사업 모델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어플레이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땡교회가 워낙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얼마나 투자가 이제 내부적으로 할 건가 그리고 이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 땡교회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냥 배달 앱보다는 공공 배달 앱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앱. 하지만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군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이고 또 소상공인을 플랫폼 B2B, B2C도 가능한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업을 접거나 그러진 않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퓨처스랩의 오승재라고 합니다. 육성 트랙 앞에 협업 트랙이랑은 좀 다르게 일단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Q&A에서 많이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육성 트랙은 협업 트랙이랑은 좀 다르게 아까 저희 김영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기업을 뽑기 위한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업 트랙은 신한그룹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협업에서 좀 필요한 기술들이나 기업들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육성 트랙은 저희 정말 좋은 기업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육성 트랙은 이번에는 총 3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 혁신 기술, 글로벌 3개로 나눠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청년 기업은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특별하게 대표적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고 법인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상기 2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성 청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발에 대해서 심사자가 조금 다릅니다. 협업 트랙 같은 경우에는 심사자가 현업 부서에서 나와서 수요 과제에 대해서 현업 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육성 트랙의 청년 기업 같은 경우에는 AC 관점, 엑셀레이터 관점에서 저희 퓨처스랩에서 나가서 심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들 중에 청년의 아이디어가 좀 반짝반짝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청년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보육 관점에서 선발을 할 예정에 있고요. 보육이라 함은 육성 트랙 청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드 단계나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육 그리고 육성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사업화를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 그리고 투자 연계, 시드 단계 투자 연계를 좀 연계해 드리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하는 법, 법률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청년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혁신 기술입니다. 혁신 기술은 일단 심사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 투자 관점에서 저희가 좋은 기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그 심사위원들 자체도 저희 신한벤처투자의 심사역 분들이 다 모두 들어오셔서 정말 그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을 선발하게 되면은 그 엑시시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육성 혁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팁스 조건에 부합해서 팁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팁스를 이미 아까 질문 나오신 것처럼 팁스를 이미 타고 계시거나 졸업하신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그 딥테크 팁스나 스케일업 팁스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단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성과를 해서 IPO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는 저희가 보육 관점의 지원이라 뭐 법인 뭐 설립이나 아니면은 기타 보육의 관점에서 지원을 하게 됐지만 육성 혁신 기술의 가이드는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저희가 같이 이제 논의를 할 때 그 투자 뭐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투자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은 서류들과 많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서류들을 미리 이쪽 트랙에 선발되신 기업들은 미리 저희와 같이 준비하셔서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DD나 샘플링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육성 트랙 글로벌 관점은 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그 심사자가 저희 퓨처스랩 재팬이나 퓨처스랩 베트남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 같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의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미 뭐 진출하신 기업들도 있겠지만 진출하시기 전에 그 베트남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그 시장에 진출하시게 되면 성과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그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 일본 현지의 관점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베트남이랑 일본에 대해서 조금 차별점은 그 저희 베트남은 저희 신한은행 외에도 신한은행 그리고 뭐 증권, 라이프 등이 모두 그 그룹사들이 같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인프라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할 예정에 있고요. 신한 그 재팬에는 저희 신한은행만 지금 일단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관점에서의 같이 그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 외에도 은행 관점에서 아니더라도 그 일본 진출에 대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같이 좀 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Q&A 관점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비노의 김탁이라 합니다. 작년에 육성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기업 수가 한 어느 정도 되고요. 올해 한 어느 정도 목표를 하신지 궁금합니다. 그 올해 육성 트랙에서는 뭐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가 그 TO를 잡지 않겠지만 좋은 기업은 모두 다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17개 정도의 육성 트랙 기업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육성 트랙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긴 혁신 기술 그쪽이잖아요. 저는 예비 창업자예요. 아직 예비 창업자도 받아주실 수 있어요? 네, 예비 창업자도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 개발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의향도 있고요. 네. 베트남하고 또 하나 두 나라만 있는데 다른 나라로는 하실 생각 없어요? 태국이나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 제가 필리핀에 연결이 있고 미국에 연결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네, 다른 나라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지 직원들과의 미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저희 인프라가 깔려 있는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야의 김안토니오라고 합니다. 혹시 선발 기준에서
특별히 많이 보는 배점 항목이나 또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기업들은 AC 관점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 그 AC 관점에서 그 AC 엑셀레이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좀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그 혁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벤처 투자의 심사역들이 그 참여해서 각 분과별로 바이오면 바이오, 우주항공이면 우주항공, 소부장이면 소부장 각자 분야의 심사역들이 참여해서 기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이면 베트남 현지 직원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 직원들과 일본의 그 벤처 VC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C는 뭐 한 40%, 뭐 현업이 한 6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청년 20, 혁신 기술 40, 글로벌 4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코치 운영하고 있는 신민우입니다. 그 아까 여기 분야 보니까 혁신 기술 두 번째에서요. 분야를 보니까 여러 개 나와 있던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는 그 분야별로 VC 분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는 속하지 않고 그 헬스케어 쪽인데 그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으시면 들어오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 그 신한벤처 투자의 심사역이 30명이 넘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 전문 심사역들도 있으시고요. 이미 헬스케어 쪽에 투자나 선발된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그리고 여기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우주, 항공, 소부장, 에너지, ESG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청년 기업은 아이디어나 약간 좀 가벼운 아이디어도 되겠지만 혁신 기술 쪽은 약간 딥테크 분야까지도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혁신 기술 쪽은 저희가 팁스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업 팁스까지 모두 중간에 딥테크 팁스도 들어가고 글로벌까지도 모두 한 번에 해서 저희 신한 그 인프라 중에 IPO 본부나 M&A 본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서 저희랑 같이 IPO까지 가실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테크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네, 조영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 TO를 실제로 가지고 계신 건지 스케일업 팁스는 아직 저희가 그 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그 운영사 취득을 하려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저 그 스케일업 팁스를 만약에 받게 되면 투자 아까 협업 트랙이랑 그 육성 트랙 둘 다 투자 연계라고 돼 있는데 신한 퓨처스랩 자체로 갖고 있는 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투자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네, 육성 트랙에 들어오신 기업들은 그 혁신 기술이랑 그 청년 쪽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게 그 협업 기업 협업 트랙이랑 조금 다른 점은 협업은 그 그룹사와의 협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 트랙은 투자 관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선발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투자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투자 검토 하에서 저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각 단계별로 시리즈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리즈별에 맞는 펀드를 좀 활용해서 투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포미즈 임혜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선발 이후에 그런 일정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선발된 그 기간 그 기업을 기준으로 아까 투자 유치까지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투자 유치까지 그 기간도 올해 한정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육성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그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12월에 저희가 데모데이까지를 한정으로 져서 그 안에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문기업으로 일단은 저희 동문기업이 졸업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저희 1기 분들도 지금 다시 저희 뭐 글로벌 트랙에 저희가 추천으로 해서 같이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졸업제가 아니라서 지원은 평생 지원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인 이슈 해결이나 투자 연계 IR데이나 뭐 저희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등등 여러 가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 물어서 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협업 트랙에서도 아까 라이프에서 뭐 협업 성공률이 40%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협업 트랙으로 선발되신다고 해서 무조건 협업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또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뭐 협업이 당장 진행되지 않을 그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협업 포기합시다라고 끝내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또 트라이한다. 그게 그 해년도가 아니고 차년도가 되고 2년 후가 돼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희 여러분과 함께 컨택하면서 시너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육성 트랙도 동일합니다. 육성 트랙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선발했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 검토를 하게 돼도 분명히 뭐 다 아시겠지만 투자가 바로 진행되는 기업들도 있고 투자가 드롭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드롭돼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조금 더 됐을 때에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존 동문 기업들 중에서도 뭐 9기나 8기에 선발되신 기업들이 지금 스케일업으로 그 대규모 투자를 일으킨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동문 기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후속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진행을 계속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토메트릭스의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올해년도 그 육성 프로그램 뭐 팁스 일반이든 팁스든 대략적으로 최종 선발되는 업체의 어떤 수 규모 요건 알 수 있을까요? 규모는 저희가 TO를 아직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이번 연도 TO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TO를 뭐 몇 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TO 받는 숫자만큼 다 지원을 뭐 아시겠지만 다 저희가 또 TO 소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마 저희가 선발하는 기업 저희가 17개 중에 뭐 혁신 기술로 6개를 선발하게 된다고 하면 그 6개 정도는 다 팁스에 다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라퍼스 이성용 대표입니다. 네, 그 팁스나 딥테크를 저희 기존 이미 투자받은 VC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혁신 쪽에 저희가 제안을 해도 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네, 혁신 기술 쪽에 제안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혁신 기술 쪽에 팁스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기업들을 뽑게 되면 그 지금 저희 제가 속해 있는 본부에서도 초기 펀드랑 그 중장기 펀드를 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이 저희 공모를 통해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어서 혁신 기술에서는 좋은 기업이면 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초기 팁스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스케일업 팁스까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아제트 대표 정채원입니다. 보육 공간에 프론트원이랑 한양대학교 두 가지가 있는데 육성 트랙도 프론트원을 쓸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육성 트랙도 그 프론트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일에 팁스나 뭐 그런 기업들 했을 때는 그 무조건 보육 공간을 하나를 저희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원이나 아니면 한양대 중에 좀 선택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퍼플톡 주식회사 하원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기 회사인데 의료기기는 인허가의 어떤 트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비용이고 장기간의 어떤 그런 절차들을 좀 밟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개발을 해서 매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트랙을 밟을 때 매출이 있는 거가 어떤 그 선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비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의료기기 트랙을 밟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AI 뭐 기기들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평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료기기나 이런 쪽은 바이오 쪽 심사역들이 다 들어오시는데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심사역들이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심사할 거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일반 VC나 뭐 다른 VC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사 그 역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매출액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 관점에서 선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글로벌 트랙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WDTT 임석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일본과 베트남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투자 연계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청년하고 혁신은 퓨처스랩에 직접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고 말씀 주시고 약간 말끝을 흐리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혹시 뭐 현지에서의 그 로컬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 현지에서의 VC와의 연계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했어요. 육성 트랙은 전체적으로 다 그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뽑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글로벌은 글로벌 현지의 현업 분들이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관점보다는 저희가 그 글로벌 진출에서 거기서 사업화나 이런 쪽의 관점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 그 VC랑 같이 코집으로 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우수한 기업이면 저희가 가리지 않고 다 검토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트랙은 그 글로벌 진출향 그리고 사업화에 조금 더 중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저희가 베트남 쪽의 그 선발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신한은행 외에도 저희 그룹사 인프라가 조금 더 넓게 퍼진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모시고 갈 예정에 있고요. 일본 쪽은 베트남보다는 조금 적은 기업들을 TO는 아직 저희가 그 모집되는 선발되는 기업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TO를 좀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쪽의 신한퓨처스랩 베트남은 신한금융그룹사가 다 현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업화를 같이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은 신한퓨처스랩 재팬, SBJ은행 외국계 은행으로는 그 유일하게 이제 일본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은행인데요. 이제 일본 쪽과 함께 또 협력을 모색해 보시고 안정적으로 또 일본 진출하실 기업들이 또 지원을 해주시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트남이랑 일본은 저희가 현지로 다 같이 그 모시고 나갈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같이 현지에 가서 현업 부서분들을 베트남이랑 일본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